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녀에 대한 지원, 노후 의료비는 또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안점이 있을지 또 우리 전문가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봉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는 은퇴를 앞둔 분들이 내지는 뭐 은퇴하신 분들이 자녀가 이제 다 결혼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지원도 다들 당연히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시고, 자녀를 이제 이렇게 출가시키면 이제 부부 2분이 남는데 부부 2분 중에 제일 또 궁금해하는 게 야, 이 의료비 지출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고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자녀에 대한 지원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게 한 웨딩 컨설팅 업체에서 매년 이제 결혼 비용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보면 2023년 기준으로 평균 결혼 비용이 한 3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평균의 오류라는 뭐 얘기 많이 있는데 이 평균 값은 말 그대로 평균이 이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거보다 더 상위 개념, 좀 더 좋은 집 또는 깨끗한 집 뭐 이런 아파트를 선호하는 신혼부부는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지방이다 이러면 이거보다 좀 적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3억 3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이걸 다 모아서 결혼한 친구들이 과연 몇 쌍이나 될까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친구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3억 3천이라는 비용 중에 일정 부분은 부모님이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은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자녀분들이 이제 워낙 힘든 상황을 아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반대로 앞에 우리 두 번째 그에서 다뤘던 본인 생활비, 그러니까 은퇴 생활비가 이미 점검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녀한테 뭐 지원해 주는 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보단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자녀들한테도 좋고 부모님도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하실 건데, 그러지 않다면 내가 은퇴 생활비가 좀 빠듯한데 그럼 자녀한테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어떻게든 본인 생활비가 좀 부족하지만 않으면 얼마라도 보태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자녀한테 지원해 주기 전에 본인 은퇴 생활비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이 정도의 여유는 내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자녀한테 뭐 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증여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본인 은퇴 생활비에서 좀 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자녀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로 어차피 자녀도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노후 자금을 빼서 자기 지원해 주길 원하는 그런 자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노후에 그 자녀한테 부담을 할 테니 스스로 좀 준비하도록, 그러니까 미리 대화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작년에 이제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원래 증여한도 5천만 원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1억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출산을 하면, 그러니까 2년 전후로 해서 이제 1억을 추가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법은 통과됐고요. 구체적인 시행령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기사가 굉장히 작년 하반기에 좀 화두가 됐어요. 8월 달에 세법 개정안에 이제 반영이 됐고, 그래서 하반기 내내 이슈가 되다가 결국은 통과가 됐다는 거죠. 여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당연히 1억 5천 주고 싶죠.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1억 5천이라는, 그러니까 법은 통과됐는데 이거를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지 못한 부모님은 또 마음이 아플 거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 이미 이런 기사를 다 봤을 거고. 근데 저는 어쨌든 앞부분하고 연계해서 본인의 노후자금, 그러니까 은퇴생활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한테 좀 미리 얘기하고 좀 자녀 스스로 좀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이제 노후 준비도 아직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나마 이제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 중에 또 일부를 먼저 또 증여를 해버리면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이제 부모님으로 지원 받으면 좋죠. 지원 받으면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이 좀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반대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은퇴 이후의 이제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온 자료인데요. 보신 자료일 수도 있는데 65세가 넘어가면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57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월로 따져보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2018년 데이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의료수가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절반이 본인 부담이라고 보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의 의료비는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노후에 의료비가 많이 지출될 게 걱정이 돼서 우리는 이제 뭐 건강보험 외에 민영보험으로 이제 많이 좀 준비를 해놨는데 이 민영보험이 직장 다니실 때는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좀 납부를 하더라도 부담이 없었는데 우리가 은퇴생활비를 한 350만 원 만들어 놨는데 한 달에 보험료가 예를 들어 30만 원 나간다 그러면 꽤 부담이 되실 거거든요. 근데 아까 표에서 보여드렸지만 실손보험만 20만 원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한 20만 원 하면 40만 원이에요. 이미 350만 원 중에 40만 원이 보험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30, 40대 또는 50대 초반이신 분들은 지금 본인의 어떤 현금 여력이 있을 때 빨리 좀 보험도 한번 점검하셔서 본인 경제활동하는 기간에 실손보험을 제외한 다른 보험들은 다 납입을 좀 종료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퇴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을 내가 노후에 좀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뭐 자발적으로 가입하신 분도 있지만 보통 주변의 권유나 지인분들 권유로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또는 본인의 어떤 그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이제 워낙 그 정보가 공유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을 다 이제 검색을 해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가입해 놓은 보험들은 그냥 부탁으로 이렇게 들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고 본인이 가입해 놓은 보험 증서를 다 꺼내 놓으시고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다 가입해 놓은 거냐 아니면 손해보험에 가입해 놓은 거냐 이거를 먼저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보험은 딱 두 종류 생명보험에 하나 손해보험에 하나 이렇게 가장 가입해 놓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여러 개 있어서 나쁠 건 없고요.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은퇴 점검을 하면서 보험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이 보험료를 다 납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경제 활동할 때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남은 보험료를 내가 다 낼 수 있을까? 결국 다 내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보험을 해약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보험은 지금 새로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부로 해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가족력이라든가 그리고 진짜 이제 지금부터 보험이 필요하신 연령대거든요. 그러면 저는 더더욱 해약하실 때는 보험을 잘 이해하고 본인 입장에서 좀 컨설팅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좀 받아서 어차피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본인 부모님 입장에서 또는 본인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퇴 시점에서는 새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보험료에 대한 납입을 내가 다 할 수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고 납입할 수 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기존 보험을 일단 다 유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준비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말씀해 주셨고 이제 최근에는 요양시설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님들을 이제 거기에 그런 시설에 많이 모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병보험, 뭐 장기요양보험 여기에 대한 또 준비도 많이들 조금씩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암과 어떤 뇌혈관, 심혈관 이런 게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오래 사시고 또 간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간병이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럼 보험 계약의 이해 당사자도 한번 좀 언급은 해주시겠어요? 네, 보험이라는 게 이게 좀 뉴스에서 보시면 조금 은행 상품과 증권회사 이 상품하고 좀 다른 점이 명의자가 은행과 증권회사는 본인 명의 하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보험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에서 이해 당사자가 3명이 생겨요. 물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치매보험 나왔을 때 집사람이랑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내가 치매에 걸렸는데 수익자를 나로 하면 제가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가서 보험금을 받겠어요? 그래서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이제 저희가 돈을 내고 대신 수익자는 저희 자녀로 지정을 해놨어요.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치매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수익자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실손보험이다. 그럼 내가 아파서 내가 병원비 청구하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본인으로 가셔도 돼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종신보험이다. 제가 사망을 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가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럼 계약자는 예전에 뭐 그냥 계약자 피보험자 저로 해놓으실 수도 있지만 수익자를 저로 하면 안 되죠. 제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법정 상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법정 상속인이라는 얘기는 자녀와 배우자가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서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놓으면 뭐 배우자 또는 자녀로 지정해 놓으면 또는 자녀 2명이면 각각 50% 지정해 놓으면 나중에 보험금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보험의 형태를 갖고 있느냐, 뭐 실손이랑 진단비는 수익자를 본인으로 해도 크게 상관없지만 치매라든가 간병이라든가 뭐 사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익자를 미리 좀 고민을 해서 미리 좀 정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은퇴하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이 실손보험도 옛날에 가입한 게 갱신형이라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느끼고 하더라고요. 계속 갱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실손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 2, 3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이미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 기존에 있는 실손보험을 해약을 하면 다시는 가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2년 안에 병원 갔다 온 기록이 있거나 이러면 대부분 다 이제 정상 가입은 안 되시고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고민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처음에 한 3만 원대 가입했는데 지금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함부로 해약하지 마시고 본인이 15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15만 원, 1년에 180만 원이 부담스러운데 아프신 분들은 180만 원 이상보다 보험금을 더 받을 일이 있다면 당연히 유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본인은 건강하신데 180만 원 내는 게 아깝다 그러면 해약하지 마시고 4대 실손으로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해약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전환할 때는 건강검진을 안 받으셔도 돼요. 기존에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으로 상품을 바꾸는 건데 그럼 단점도 있겠죠. 보험료는 한 15만 원대에서 한 3만 원으로 줄어들지만 본인 부담이 이제 예를 들어 입원해서 제가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나왔어요. 옛날 1세대에서는 100만 원 다 지급을 하는데 4세대에서는 뭐 비급여인 경우에 30%가 본인 부담이니까 70만 원만 보험사가 주고 30만 원 제가 부담하는 거죠. 저는 이제 건강하신 분일수록 자 180만 원에서 제가 15만 원에서 월 3만 원 줄어들었으니까 한 달에 12만 원을 따로 모을 수 있잖아요. 이걸 안 모으시고 다 쓰면은 이게 4세대 전환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세요. 근데 1세대를 4세대 전환하시고 12만 원을 매달 한 3년 정도 모으시면 이게 한 5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 돈 가지고 30% 본인 부담을 해결하시면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꼭 실손보험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보험, 암보험이라든가 뭐 뇌혈관, 심혈관은 그런 질환이 진단에 대하받을 수 있는 거지만 실손은 본인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다치지만 않으면 다 보상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만 부담이 되신다면 약간 좀 4세대로 전환하는 거를 고민해 보시고 그 전환할지 말지는 본인의 건강 상태하고 현금으로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요 정도는 낼 수가 있다. 그러면 뭐 일단 유지하시다가 부담이 되는 순간 이제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 중에 이게 4세대로 전환을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시겠네요. 네, 꽤 많이 있으세요. 이분들 입장은 어떤 전화를 받잖아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 보험사에서 좋은 걸 나한테 문자로 알려주겠어? 이래서 대부분 다 부정적인 반응이세요. 근데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전화해도 나쁘지 않겠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 중에 마지막 오늘 주제로 이제 자녀에 대한 지원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노후 의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은퇴라는 게 참 막연한 어떤 그 준비가 안 되면 진짜 막연한 두려움이 또 앞서는 것 같고, 또 이제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오랫동안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막막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주위에 반드시 재무설계사 이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셔서 절세적인 부분 또 합리적인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시면 미래에 대한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남봉학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